여러분 지금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으세요? 그리고 그 돈이 과연 1년 뒤에 얼마나 불어날 것 같으세요? 요즘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한 2.5% 정도 됩니다. 1,000만 원을 넣어두면 1년 뒤에 25만 원 정도 이자를 받는 거죠. 나쁘지 않다고요? 잠깐만요. 작년 물가 상승률이 2.3%였거든요. 여러분이 은행에서 받은 2.5%의 이자에서 물가가 오른 2.3%를 빼면 실질적으로 0.2%밖에 안 남는다는 겁니다. 거의 제자리 걸음이에요.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작년에 짜장면이 6,000원이었다면 올해는 6,138원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통장의 돈은 그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를 고민해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막상 시작하려니까 뭘 사야 할지 어떤 기업이 좋은지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죠.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근데 말이죠. 만약에 이런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공부를 많이 안 해도 되고요. 매일 뉴스를 체크 안 해도 되고요. 그냥 장기적으로 꾸준히만 하면 되는 투자 방법이요. 오늘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전 세계 투자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바로 S&P 500이라는 건데요. 이름부터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 걱정 마세요. 이거 정말 간단합니다. S&P 500은 미국에서 가장 큰 기업 500개를 모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매일 쓰는 아이폰 만드는 애플이 있고요. 유튜브 있는 구글도 있고요. 스타벅스, 코카콜라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런 초대형 기업들 500개의 주가를 평균 낸 게 S&P 500 지수예요. 근데 단순히 500개 기업이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500개가 미국 전체 주식시장의 약 80%를 차지하거든요. 말 그대로 미국 경제 전체를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S&P 500에 투자한다는 건요. 사실상 미국 경제 전체에 투자하는 거랑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투자의 신이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을 아시죠? 평생 수천 개의 기업을 분석하고 좋은 주식을 골라내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 워렌 버핏이 유언장에 뭐라고 써놨는지 아세요? 내가 죽으면 내 아내한테 전 재산을 넘겨줘라. 현금의 10%는 단기 국채에 넣고 나머지 90%는 전부 S&P 500 인덱스 펀드에 넣어라.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평생 개별 주식을 분석한 사람이요. 정작 가장 소중한 가족한테는 그냥 S&P 500을 사라고 한 거예요.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2007년에 워렌 버핏이 월스트리트에 잘나가는 헤지펀드 매니저들한테 내기를 걸었어요. 100만 달러짜리 내기였죠. 앞으로 10년 동안 당신들이 열심히 고른 펀드 5개랑 내가 그냥 S&P 500 인덱스 펀드 하나 사는 거랑 누가 더 수익률이 높을까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헤지펀드 전문가들이 10년 동안 열심히 종목 고르고 매매하면서 얻은 연평균 수익률은 2.2%였습니다. 그냥 S&P 500을 따라간 인덱스 펀드의 연평균 수익률은 8.5%였습니다. 거의 4배 차이로 버핏이 이긴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시장을 이기려고 애쓰지 말고요. 그냥 시장 전체를 사라는 거예요.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S&P 500의 장점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요. 장기 수익률이 압도적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S&P 500은 연평균 약 10.2%씩 성장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계산해 볼까요? 20년 전에 1억 원을 은행 정기예금에다가 연 3%로 넣었다면요. 지금 약 1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같은 1억 원을 S&P 500에 넣었다면요. 지금 약 7억 원 정도 돼요. 5억 원 이상 차이 나는 겁니다. 서울 외곽 아파트 한 채 값이죠. 두 번째로요. 자동으로 좋은 기업만 남습니다. S&P 500은 고정된 멤버가 아니에요. 마치 프로야구 1군 명단처럼요. 실적 안 좋은 기업은 빠지고요. 새로 잘 나가는 기업이 들어옵니다. 20년 전에는 야후가 최고였지만 지금은 없잖아요. 대신에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들어왔고요.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S&P 500이 알아서 교체해주니까요. 세 번째로요. 완벽한 분산 투자가 됩니다. 한 기업에 올인하는 건 위험하죠. 근데 S&P 500 ETF 한 주만 사도요. 자동으로 500개 기업에 분산 투자가 됩니다. 기술주도 있고요. 헬스케어도 있고요. 금융도 있고요. 소비재도 있고요. 다양한 산업에 골고루 투자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요.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애플 주식 한 주를 사려면 수십만 원이 필요한데요. 국내 상장된 S&P 500 ETF는 한 주에 2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치킨 한 마리 값으로 미국 최고 기업 500개의 주주가 되는 거죠. 다섯 번째로요. 수수료가 엄청 저렴합니다. 일반 펀드는 보통 연 1% 이상의 수수료를 떼어가는데요. S&P 500 ETF는 연 0.03에서 0.07% 정도예요. 거의 공짜 수준이죠. 이 작은 차이가 20년, 30년 쌓이면 수천만 원 차이를 만듭니다. 자,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볼까요? 증권사 앱을 켜서 검색하면요. 타이거도 있고요. 코덱스도 있고요. SPY도 있고요. IVV도 있고요. VO도 있고요. 뭐가 이렇게 많은지 헷갈리시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커피로 비유하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S&P 500은 아메리카노라고 생각하세요. 기본 메뉴죠.
근데 아메리카노를 파는 카페가 여러 곳이잖아요. 스타벅스도 팔고요, 이디야도 팔고요, 투썸도 팔죠. ETF도 똑같아요. S&P 500이라는 똑같은 레시피를 가지고요, 여러 금융회사들이 각자 만들어 파는 겁니다. 타이거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만든 브랜드고요. 코덱스는 삼성 자산운용이 만든 브랜드예요. 미국 본토에는 더 큰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SPY는 스테이트 스트리트라는 회사가 만들었고요. IVV는 블랙록이 만들었고요. VO는 벵가드라는 회사가 만든 거예요. 자,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랑 이디야, 아메리카노랑 카페인 효과가 다른가요? 아니죠. 본질은 같잖아요. 컵 디자인이나 가격만 약간 다를 뿐이에요. ETF도 마찬가지예요. 타이거든 코덱스든 SPY든 모두 S&P 500이라는 똑같은 지수를 따라가기 때문에요. 장기 수익률은 거의 99.9% 똑같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아주 미세한 수수료 차이와 한 주당 가격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름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뭘 고르든 본질은 같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카페를 고를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요. 일단 아메리카노를 마시기로 결정하는 것 자체입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선택이 남았어요. 편의점에서 편하게 사 마시는 커피냐 아니면 미국 현지 카페 가서 마시는 오리지널 커피냐? 즉 한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국내 ETF냐 아니면 미국 증권시장에 직접 투자하는 해외 ETF냐? 이 둘의 차이를 세 가지 기준으로 비교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편의성입니다. 당연히 국내 ETF가 압도적으로 편합니다. 우리가 쓰는 증권사 앱에서 원화로 그냥 클릭 몇 번이면 끝이에요. 주식 사듯이 사면 돼요. 반면에 해외 직투는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야 하고요. 환전 수수료도 신경 써야 하고요. 거래 시간도 우리 시간으로 밤 10시 30분부터니까 좀 불편하죠. 두 번째는 운용 수수료입니다. 이건 해외 직투가 아주 약간 저렴해요. 예를 들어서 국내 타이거, 미국 S&P 500은 연 0.07% 정도인데요. 미국 VO는 연 0.03% 정도예요. 1억 원을 투자했다면 1년에 4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거죠. 큰 돈은 아니지만요. 장기적으로는 무시 못할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세금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진짜 승부가 갈립니다. 국내 ETF의 가장 큰 장점은요. ISA 계좌나 연금저축계좌 같은 절세 계좌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ISA 계좌로 투자하면요. 1년에 500만 원 수익을 냈다고 가정해 볼게요. 원래는 15.4%인 77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해요. 근데 ISA 계좌면요. 200만 원까지는 세금이 0원이고요. 나머지 300만 원에 대해서만 9.9%만 내면 돼요. 그럼 약 3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죠. 거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연금저축계좌는 더 좋아요.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나중에 연금 받을 때까지 미뤄줘요. 연말정산 때 최소 13.2%의 세액공제도 받아요. 이건 국가가 투자하라고 지원금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반면에 해외 직투 ETF는요. 이런 절세 계좌를 전혀 쓸 수 없어요. 대신에 1년에 25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고요. 250만 원 넘는 수익에 대해서는 무조건 22% 양도소득세를 내야 해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이런 분들은 국내 ETF를 사세요.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 편하게 투자하고 싶은 분,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고 싶은 직장인, ISA나 연금저축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은 분, 타이거 또는 코덱스 S&P 500 ETF를 ISA나 연금저축계좌에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이런 분들은 해외 직투를 고려해보세요. 투자 경험이 많으신 분, 금융소득이 많아서 세금 폭탄이 걱정되는 고소득자, 장기적으로 달러 자산을 보유하고 싶은 분, 250만 원 기본 공제로 충분한 분, SPY나 IVV나 VO 같은 미국 ETF를 직접 매수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분들은 국내 ETF가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모든 걸 아셨어요. 왜 S&P 500인지도 알고요. 타이거, 코덱스 SPY가 뭔지도 알고요. 국내 ETF와 해외 ETF의 차이도 알고요. 어떤 게 나한테 맞는지도 아시죠? 이제 남은 건 딱 하나입니다. 실행하는 거예요. 투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투자를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는 어제였다. 두 번째로 좋은 때는 오늘이다. 내일 하려고 미루지 마세요. 1년 뒤에도 그때 시작할 걸 하고 후회하게 됩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잘못된 투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물가가 오르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어요. 2만 원이든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가능한 금액부터 시작하세요. 그 작은 한 걸음이 10년 뒤에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실제로 계좌를 만들고 첫 매수를 하신 분들이요.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10년 뒤에 오늘을 돌아보면서 그때 진짜 잘했다고 말하는 자신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합니다.